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증시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번 주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지표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잭슨홀 미팅에 좀 일정상으로는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요. 증시 수급은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됐다라는 점, 그리고 엔캐리 매도로 추정됐던 종목군들, 그런 이유로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이 강하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좀 이어지게 될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주는 뭐 가장 문제가 됐던 곳 중심으로 많이 올랐죠. 일본이 급등을 했고, 증시 자체가 나스닥도 제법 많이 올라갔고, 우리나라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오면서 코스피도 4%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대만 지수하고 되게 비슷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좀 엔캐리 이슈로 많이 빠졌던 기술주 또는 그런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실제로 종목들로 보면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각각 약 19%, 16% 정도 올라가서 시장을 주도를 했고, 상대적으로 좀 방어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의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 않은 그런 차이를 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뭐 엔터주 같은 경우 많이 빠졌는데, 반면에 주성 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어떤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또 IT 부품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에서도 역시 딱 보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7.4%, 2위 SK하이닉스가 16.4% 올라갔는데, 보면 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좀 따라붙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대형주 쪽에 매수세가 더 강하게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글로벌 증시에서 문제가 됐던 종목군들 쪽으로 매수세가 낙폭을 이용해서 강하게 붙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뭐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지표가 그동안 부진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희석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뭐 일단 미국의 물가 지표가 계속 내려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안도감을 줬는데, 물가가 뭐 소비 둔화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니라 그냥 주거비를 비롯해서 그동안은 되게 좀 발목 잡는 것 같은데,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내려가고 있어서,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니라 물가가 잡혀서겠구나, 이런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래서 한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실업률이었는데, 실업률 이후에 이제 시장에 되게 충격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외에 나오는 지표들이 대부분 다 이제 안도감을 줬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매 판매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표가 안도감을 주면서 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버블, 네, AI 버블, 또 미국의 메가캡 버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주가가 빠져버리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메가세븐 관련된 종목군들의 선행 P가 35배 가까이 올라갔다가 이게 한때 28배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아주 싼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버블은 깨졌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 버블론의 또는 투자를 계속할 수 있을까? 그 기업들이 AI에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 속에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난주에 거의 20% 가까이 올라가면서 51선까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게 거의 반토막 났었잖아요. 155달러까지 갔다가 80, 한 6, 7달러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108달러 근처까지 올라와서 이제 AI 버블 관련된 우려를 좀 완화시켜줬구나, 이런 어떤 흐름을 좀 보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깨지는 않는 게, 이게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어닝콜에서 이제 AI를 언급하는 빈도가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계속해서 AI를 언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AI 버블 자체, 이게 AI 붐 자체는 팩트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속도 조절이 될 거냐,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한 우려감을 이제 만들어낼 거냐, 이게 좀 관건이긴 한데, 어쨌든 뭐 AI 자체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제기됐는데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서 버블로는 일단은 완화가 됐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최고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 타이밍이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금 거기에 대한 어떤 우려도 같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변동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캐리, 예, 엔달러 환율이 이제 요동을 치고 있죠. 이게 이제 쭉 빠지면서 엔달러 환율이 빠진다라는 거는 일본 쪽으로 자금이 돌아가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동안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올라가면서 좀 안도감을 줬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엔캐리의 어떤 움직임하고 그 가장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는 종목이 바로 이제 엔비디아였잖아요. 그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보면 변동폭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엔달러 조금 올라가는데 주가는 확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좀 이슈만 있으면 또 좀 많이 매수세가 붙는 종목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말 바꾸면 또 뭐냐면 이게 갑자기 밑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이게 갑자기 밑으로 뚝 떨어지게 되면 엔달러 환율이 다시 떨어지게 되면 이 종목의 낙폭이 갑자기 또 커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난주는 그냥 안도감 가지고 계속 밀고 올라가는데 돌아오는 주에 이게 또 어떤 엔달러 환율이 갑자기 또 요동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번 주에 계속해서 환율 동향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환율을 비롯해서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은 이제 잭슨홀 미팅인데 이거는 그냥 각국 중앙은행 회의에 이제 모여가지고 경제 심포지엄을 열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예요. 이게 이제 그 잭슨홀 회의 관련된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그냥 모여갖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데인데 주목을 받은 건 2005년도에 이제 인도 중앙은행 총재가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 그때 당시에 서프라임을 이야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2년 후에 이제 그게 터졌죠. 그리고 2010년도에는 버냉키 당시 의장이 2차 양적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증시에 영향을 줬고 또 2022년에 파월의 그 유명한 회의 긴 말하지 않겠어. 지금 인플레이션 잡는 게 급하기 때문에 뭐 금리나 이런 거 꿈도 꾸지 마. 긴축 계속 강하게 할 거야. 이런 발언하면서도 시장에 영향을 준 적이 있었죠. 그래서 뭐 매년 그런 건 아닌데 투자자들은 잭슨홀 회의를 그 뒤로는 이제 무시하면서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는 9월로 기정사실로 되고 있는데 그 힌트, 그러니까 인하 정말 할 건지, 그다음에 고용이 심각해 이렇게 되면 0.5%포인트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가장 이상적인 건 이제 물가 잡혀가고 있고 고용은 조금 주목은 해야겠지만 부담스럽진 않고 미국 경제 양호해.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아가고 있어서 금리 내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 이제 그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돌발 발언 또는 그 발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번 주에 잭슨홀 회의가 가장 중요한 어떤 일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로 돌아섰죠. 그러니까 지금 연속적으로 4주 연속 매도했다가 지난주에 이제 매수로 돌아섰는데 그 외국인 투자들이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을 보면 사실상 두 종목 매수 규모가 다예요. 예, 보면 삼성전자 9천억, 하이닉스 거의 8천억, 거의 1조 7천억 정도,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1조 7천억 이상이 저 종목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조 8천억이 주간 순매수 규모인데 두 종목에 다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매도했던 거, 저 4주 동안 매도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저 매도 규모가 거의 4조 원 정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두 종목의 매도가 역시 3조 5천억 정도 됐었습니다. 3조 4천억이 넘었으니까 3조 5천억 가까이 됐었으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른 거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았다가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채운 거다. 자, 이렇게 보면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떤 매수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기보다는 그냥 팔았던 걸 다시 채우는 그런 과정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서나 보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매수였고 매수 강도는 계속 강해졌잖아요. 예, 그런데 선물은 아직 돌아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퐁당퐁당으로는 가는데 연속 매수가 지금 한 달 가까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게 5조 원 가까이가 하락 배팅이 아직까지는 머물러 있는 상태라서 저걸 돌아서 주지 않으면 지수가 이제 쭉 하고 편안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번 주에 매수가 이어지는지 선물 쪽에서도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지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는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는 중요한 어떤 이동평균선 121선 앞두고 있죠. 일단 1차 고비 상승과 하락의 절반 2650은 돌파를 한 상태거든요. 근데 121선 앞두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가장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2650과 저 121선을 중심으로 좀 진동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게 보시다시피 지지선으로 있었던 자리가 붕괴가 되면 그 자리가 저항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과연 저기까지 갈 수 있을 거냐 아니면 2650 전후와 121선이 2700대 초반 정도 되니까 그 선에서 진동을 할 거냐 요게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가 딱 절반 위치 그러니까 25만원 15만원 절반이 20만원이잖아요 20만원에서 지난주 종가에서 그걸 돌파를 못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뭐
7% 올랐으면 된 거지 뭐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상징적인 주가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20만 원에서 21만 원 사이에 있는 저 강한 저항대를 과연 돌파할 수 있을 거냐. 시황상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서로 엇갈리는 움직임. 하이닉스하고 삼성바이오가 보면은 약간 시소 관계에 있는 것 같이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 쪽에 조금 주춤거림이 나올 때 제약주 쪽에 어떤 변화가 또 생길 거냐. 그러니까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그렇다고 뭐 확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 간의 시소 관계, 또 이 두 업종 간의 시소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둘 다 가는지, 아니면 둘 다 빠지는지, 요 관계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형주 쪽 같은 경우는 그런 시소 게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럴 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폭과대라는 점에서 보면 시장에서 이게 PBR, 코스피 PBR을 보면 대략적으로 0.87 전후, 0.87에서 0.88 정도에서는 지금 코스피가 튕겨 올랐고, 굉장히 안 좋은 사례가 생길 때는 0.82에서 0.83 정도에서 튕겨서 올라갔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급까지는 아니고 이제 일상적으로 나오는 큰 조정, 그 정도의 조정으로 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렇게 해서 튕겨서 올라가면 0.87 정도에서 튕겨서 그 다음에 이제 추세적으로 밀어붙이면 웬만하면 코스피 지수 이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보면은 그 전 고점을 넘기는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이제 자주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로는 박스권도 나오고 매물 소화도 좀 필요하겠지만 뭐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게 될 건지, 이제 아니면 이번에 도장 깨기식으로 이런 패턴이 깨지는지는 봐야겠는데, 일단 이게 이제 돌파가 되기 위해서는 당장 앞서 코스피 121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돌파하는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종목을 지난주에 많이 샀나 보면 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동차 이런 종목군들이 매수 상위에 들어가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뭐 ETF 쪽 매도가 좀 있었고, 뭐 현대로템, 그다음에 삼성전자, 뭐 금융주, 하여튼 업종은 되게 고르게 분산시켜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 집중도를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뭐 2차 전지, 제약 관련된 종목군들이 종목수로는 좀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와 제약 관련된 종목군들은 외국인,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역시 이제 제약 바이오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계열의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이쪽 종목을 잘 사지 않았는데, 근데 이쪽 종목이 종목 수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단탄지 추세적인 매수가 붙는 건지, 이번 주에도 요 일관성을 보인다면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추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의 변화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총정리해 보면 우려 요인들이 조금씩 해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침체는 지표로, 엔캐리는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 금리나 인상 없다. 그다음에 이제 AI 버블로는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해소를 해줬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라서 추가적인 동력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많이 빠져서 올라온다라고 보면 미국 시장이 지금 피크 대비 2%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뭔가 모멘텀이 필요해서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여기서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또 시장이 그 필요 이상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잭슨홀 미팅 전후에서의 어떤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후반에 이제 매수 강도를 좀 강하게 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저거는 팔았던 걸 다시 산 거라서 다시 사기 위해서는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일관성 있는 2,600억 원 이상의 매수, 2,700억이라고 잡아야죠. 지금 지수에선 2,700억 정도의 매수, 그 다음에 매수에서는 전기전자를 절반 담고 운수장, 그러니까 자동차, 철강화학, 금융 중에서 또 추가 매수하는 업종 수가 늘어나고, 이런 구도가 되는 게 진짜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선물을 사줘야 되고, 그러니까 반짝 채우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코스닥 종목들 실적 발표가 다 끝나면서 보고서들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종목들이 실적에 대한 평가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기반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갑작스럽게 주봉에서 양봉이 확 나오면서 내용 뜯어봤더니 실적이 좋았네, 이런 기업들,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의 차트는 코스닥이 10% 이상 하락했을 때, 그러니까 월간으로 10% 이상 빠졌다가 이제 종가로는 10% 안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때를 제가 다 해봤는데 대체로 다음 달에는 올라가더라, 그 말씀을 드리긴 했잖아요. 근데 이번 달이 되게 케이스가 특이해요.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2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낙폭을 줄인 사례가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2019년 8월이었어요. 마이너스 14 갔다가 마이너스 3 정도까지 줄였으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궤적을 보면 쭉 빠졌다가 그 전달부터 이어지는 하락이 나왔다가 낙폭을 좀 만회를 하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시원스럽게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매물 소화도 또 한 번 했다가 올라가고 이런 경향성을 좀 보이는 특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궤적을 보시면 쭉 빠졌다가 먼저 빠지고 한 번 또 빠지고 일단 회복까지는 올라왔잖아요. 근데 2019년 8월 같이 간다라면 지금부터는 조금 매물 소화도 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례가 한 번밖에 없어서 이게 한 번밖에 없는 사례를 가지고 뭐 통계적으로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당시에는 그랬다 정도로 보시면서 무조건 쭉쭉 올라간다라는 기대값보다는 어느 정도 매물도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종목별 차별화는 되게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시장 주포가 개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업종별 지금 그 급락 이후의 기술적 반등은 대부분의 종목이 어쨌든 플러스가 납니다. 그런데 반등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차별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시장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